양력 86년 10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남자 사주가 병인, 정유, 신사, 임진시에 출생한 사주인데, 이 사주를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이대운이죠. 이대운인데 6월에 이대운이니까 이 사주는 경금과 신금 중에서 신금이 사령한 사주예요. 신금이 사령을 했으면 먼저 나 자신이 완벽한 상품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최고의 상품이 된 이후에 나를 써줄 시장을 갖추어야 돼요. 유중의 신금이니까 항상 시장에 내어놓기 위한 최고의 상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최고의 상품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임수를 만나서 나를 인정을 받아야죠. 인정을 받고 시장에다가 나를 이제 출품을 해야 돼요. 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게 이 사주에 있는가를 봤더니 임수가 이제 임진시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잠재력을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적 자질은 개발이 된 거예요. 6월이라고 하는 이제 시장 환경으로 내가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주가 가진 이제 특징인데, 그러면 신금이 용신이 되고 임수가 희신이 되는 거예요. 임수가 희신이 되니까 이 임수에 대한 기신이 옆에 있죠. 임수에 대한 기신이 있어요.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임수는 여기서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경영적 마인드가 되는 거죠. 경영적 마인드지 경영적 자질이 있는 건 아니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병화라고 하는 이제 기신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운영적 마인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직 운영력이 함께 가미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 능력을 시장에다가 내놓기도 하지만, 시장에다가 나를 상품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내가 또 사람들을 운영하고 경영해야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자기가 이렇게 이제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벌고 싶고 지위도 갖고 싶고 거기에다가 기술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적 능력, 운영적, 관리적 능력, 거기에 기술까지 겸하고자 하니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중에서 이걸 몇 가지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려고 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이 일간 자체가 이렇게 사유로다가 6월의 신금이니까 걸록격이 되겠죠. 걸록에서 관을 써야 돼요. 관을. 그렇죠? 걸록은 관을 써야 되는데 관사를 같이 쓰고 있죠. 저 관사를 같이 쓰고 있어서 관과 살이 혼잡이 되었어요. 혼잡이 되어서 이것을 파격이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겸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냐, 이걸 할까 헷갈린다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상관합사를 했죠.
상관합사를 했어요. 상관합사를 해가지고 살을 버리고 관을 취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병화를 버리고 이 임수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합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세요. 상관합사를 하는 임수가 밑에 근이 없죠. 그리고 정화가 밑에 근이 없어요. 정화의 근은 오, 미, 수리 근인데 정화의 근이 없고, 임수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신, 해, 자인데 근이 없죠. 그러면 근이 있는 거는 병화는 이렇게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이 영업 능력과, 그러니까 상관이 임수죠. 임수로다가 상관합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 이제 내가 이거는 영업을 통해서 내 능력을 발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영업을 통해서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서는 뭔가 내가 대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납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쯤에 일단은 영업이에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삶은 이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병화가 왔을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신임이라고 하는 이 이제 처음에 이 직업을 버리고 저 나중에 다시 여기 보니까 진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진사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을병으로 이직을 할 것이다. 이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월이라는 환경 속에는 사유합을 하고 있어서 사유합을 하고 있으면서 관을 쓰죠. 그러면 사유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이 친구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환경을 살고 있고, 이 친구는 항상 누군가와 결탁을 해서 영업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주의 마인드예요. 마인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그 직무가 되는 거죠. 직무가 되는 거예요. 직무가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임수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업무가 되는 거죠. 업무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직업에서 하는 일은 결국은 병화와 신금이 합치는 병신합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이 친구의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리 능력이죠. 관리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관리자에게,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병화와 내 근이 이제 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친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직에서 시키는 일만 잘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임무면, 이 사주가 이제 그러면 조직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봤을 때 사주가 관인상생이 잘 되는가를 봐야 돼요. 관인상생이 잘 되는가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원래 같은 경우 무술년이 와서 관인상생이 잘 되고 있죠. 관인상생이 잘 되고 있는데, 단지 이 사주가 재생관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생관이 되면은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책임자 자리가 재생관이 안 되면 안 될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사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재생관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자식과 결혼을 이제 언제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임수일간이 결혼을 언제 할까요? 임수와 무토가 만나면 원래가 무술년이죠. 무토가 만나게 되면 신금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법은 이제 오행적 관점인데 병화와 임수는 원래 무토가 음으로 해서 병화는 을목이 있어야 되고 임수는 신금이 있어야죠.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무토가 와서, 무토가 누구냐 그러면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데 임수와 병화라고 하는 여자는 있어요. 여자는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남자인 내가 없었다. 그런데 원래는 남자인 내가 와서 임수를 통해서 신금이라는 자식을 낳는 운이세요. 원래는. 그러면 결혼 운이 아니라 이렇게 역으로 자식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육신으로다가 뭐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성을 보는 것이고, 뭐 가령 재생관이다 그러면 재생관이 잘 되면은 그 부부 관계를 보는 것이고,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방법은 오행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오행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환경 보유력을 한번 보면은, 환경이 이제 6월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환경 보유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 말은 다른 기운이 오게 되면은 이 환경은 바뀐다는 거죠. 그럼 환경이 짝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진사가 짝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병화의 환경이 진사의 환경이죠. 진사의 환경에서 직업이 환경이 고착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신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직업이 변화가 되어서 을병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진사라고 하는 환경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상관합살이라는 삶이 아니라 관에서 주는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왜 너는 되지도 않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망상과 번뇌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지 그렇게 살고 싶은 환경이 없죠. 임수도 근이 없고 정화도 근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번뇌 속에서 이 친구는 방황을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대운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대운을 한번 볼까요? 어디쯤 왔는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겨우 이 친구가 지나온 삶이 이렇게 해자축이라고 하는 한 겨울을 살았네요. 한 겨울을 살아왔어요. 임수와 병정화라고 하는 이 수화는 이 무토와 기토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기운이에요.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임수와 병화나 정화를 토가 없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그 확신성,
교감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릴 때 이렇게 인성운이 정인운을 이제 받아가지고 인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었나를 이제 봐야 되니까 인성은 제대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인상생이 되었고 어린 시절이 살인상생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대개 이제 대운을 보는 거는 원래 이렇게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행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인지하고 나의 능력을 인지했으니 그 나의 능력을 인지한 걸 가지고 내가 과연 세 번째 대운을 잘 살았을까 살지 못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왔었죠. 그러니까 경금이 와서 정화로다가 병화로다가 화극금을 해서 치열한 경쟁 환경을 어렵고 힘겹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해자라고 하는 것들이 와서 환경이 도움을 주질 않았죠. 환경이 도움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32살서부터 사유축이라고 하는 환경이 와서 또 역시 환경이 확정된 환경은 아니지만은 내가 갖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통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죠. 이제 환경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이제 52세서부터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인묘가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사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62 그러면 이 사주는 갑진대운이 오면 62세 이때가 와야만이 비로소 환경이 변화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대개 직업의 변화는 이제 언제쯤 오느냐, 이직은 언제쯤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 시점에 신축대운이라고 하는 이 시점서부터 변화가 오게 되겠죠. 또 이 친구한테 이제 지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유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진사라고 하는 환경은 또 역시 뭐냐 그러면 요거는 진사는 짝이 되어 있죠. 짝이 되어 있어서 사유라고 하는 이 환경에 필요로 한 자질은 진이 되는 거예요. 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설득 능력이죠. 설득 능력 그리고 적용력,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적용 능력 그리고 설득 능력이니까 행정력이라고 하죠. 행정력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돼요. 이 친구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갖추게 되려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병화가 있는가를 보니까 병화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라고 하는 환경 속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력과 설득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유월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항상 이렇게 임수와 정화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환경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우선해서 이 친구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잘 쓸 수 없어요. 환경을 이렇게 이 환경 속에 적당한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하는 망상과 번뇌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오게 되겠죠. 42살이 되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방황을 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계묘 대운이 와야 비로소 이 계수가 진중에 근을 하면서부터 묘진이 이제 짝이 맞아 들어가죠. 짝이 맞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이민대운이 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무언가 사업을 도모하거나 하게 되겠죠. 상품이 준비됐으니까 시장에다 내놓고 합살, 그러니까 어디 납품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구상을 할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다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52세쯤서부터 새롭게 제기를 할 것이다. 사주가 이제 월령애근을 하고 월령애근을 했지만 실제로 이 월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병화도 연관이 되어 있고 임수도 연관은 되어 있어요. 연관은 되어 있는데 근이 없기 때문에 이 임수는 이거는 이 임수를 지향하는 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어 있죠. 실패를 하게 되어 있고 병화를 지향한 을병은 나중에 을병이라고 하는 조직 생활은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나이에 따라서 상대의 직업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이제 해줄 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이 나이에 궁금한 게 이제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결혼 문제가 가장 궁금할 것이고 이제 직장에서 내가 언제쯤 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사주에는 필요한 관심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직업은 아파트 현장에서 어떤 기술적 책임자를 맡고 있대요.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임자로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지금은 바빠서 이렇게 자기 사생활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술년이 이제 이 친구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세요. 그런데 무술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해년도 있죠. 기해년도 있지만 올해가 가장 적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혼은.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관인상생을 받는 해니까 관인상생을 해 가지고 이제 상관을 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는 승진도 하는 운이네요. 그러면 승진은 직장에서 올해는 승진하는 운.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되니까 상관을 제할 수 있죠. 잡념이 이 나의 번뇌를 올해는 없앤다는 얘기 있어요. 번뇌를 없애고 조직생활에 충실하는 운이 원래 운이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직장에서 승진 운이라 그래요. 승진할 운, 원래는 결혼할 운. 요 두 가지가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금년 운세가 되겠네요.